청주공항 활성화 이번엔 가능할까?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활주로가 쫙 열리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활주로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다라고 그래서 거물급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재한 그 복합 상황이 해당 지역 송재봉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걸로 아마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인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와 시원함을 겸비한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라도 청주공항 내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청주 도심 내에 광장 혹은 공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김영환 지사가 본인의 핵심 공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아주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 또 반대 여론은 어떻게 극복할까? 오늘 두 분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용현 변호사, 김동원 국민의힘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본격 토크 출발합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이번엔 가능할까? 제가요 왕년에 뉴스 진행할 때요 청주공항 활성화 이 두 단어를 아마 몇천 번은 진짜 한 것 같은데 아직도 20년도 넘었는데 청주공항 활성화 이 얘기가 지금도 계속 아마도 절실하니까 지역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김영환 지사가 이번에는 특별법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렇죠. 중부 내륙 특별법처럼 추진하시려는 예, 거예요. 그간의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청주공항을 통해서 이제 외국을 나가기도 하는데 예. 갈수록 보면 청주공항 이용객들이 갈수록 늘잖아요. 많아요. 올해는 이제 480만 명, 연간 이용객이 480만 명까지 될 거라고 그러는데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청주공항 활주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군용기고 하나는 민항기가 이용을 하는데 그것도 군용기랑 같이 이용을 하거든요. 겸해서 갈수록 그 여행 이용객들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활주로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 충북도에서 국토부에 그 민항기 전용 활주로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영환 지사나 충북도에서 아예 특별법을 만들자. 예타 면제나 재정 지원,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툭하면 이제 특별법 만들어서 뭐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도 특별법인데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긴 하는데 이 제가 너무 서두에 먼저 여쭤보는 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은 특별법 만들면 청주공항 활주로 혹은 청주공항 활성화 가능할까요?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는 있죠. 만들어질 수는 그렇죠. 있어요? 국회 통과가 돼야 되겠죠. 네. 국회 통과가 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야가 예.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역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청주공항 활성화는 이 충북 내에 이 여야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8개 지역에서 3군데가 국민의힘, 5군데가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청주공항 활성화라는 것은 대의 명분이 충분히 지역 발전을 위한 교두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예. 여기에 아이고 지금 뭐 그게 중요하냐 이거 다음에 합시다라고 하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의견 일치는 어려운 게 아닌데 특별법을 만든다 손 치더라도 예. 바로 공항의 활주로가 쫙 열리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그거는 또 시간이 그렇습니다. 걸리고. 네, 그러니까 첩첩삼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활주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군 전용, 그렇죠. 하나는 군과 민간이 같이 쓰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앞으로 군에서 뭐 F-35요? 그렇죠. 이게 추가로 들어오면 더 부족해질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면서요? 20대, 20대가 지금 17 전투비행단에 배치가 될 예정이거나 또 일부는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모두 왜 10년 전, 20년 전도 청주공항 활주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냐? 예. 사실은 이게 군, 민간 혼용이 되는 그 공항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별도의 민간 공항을 만들면은 더디지만 이게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만은 이게 지금 군이 여기에 상당 부분 관여를 해 있고 말씀드린 대로 공군 주력 기종이죠. F-35A 이게 20대가 여기에 배치가 되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지난한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이고 또 이 국방부 내에 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타래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 20년 전에 그대로 지금 스테레오 타입이 다시 흘러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뭔가 일을 하나 추진할 때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많지만 제일 어려운 게 군대 옆에 끼어 있는 거. 그렇죠. 이건 꼼짝도 못해요. 근데 청정공항 만들 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공군 만들었어요. 활주로가 있었으니까 쉽게 됐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용객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군에서는 군 활주로를 군대에서는 또 F-35가 들어오면 또 더 많이 더 많이 써야 되니까 많이 써야죠. 이쪽에서는 이용객들은 더 불편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토부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부정적 입장인데. 지금 말씀 중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10년, 20년 전부터 예, 말씀하셨죠. 활주로 부족하다 막 이렇게 해서 예. 증설해달라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런 얘기죠. 10년, 20년 전에 안 했어도 지금까지 버텼잖아요. 국토부는 반대로. 지금 아직 여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활주로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다라고 그래서 2026년부터 있는 공항개발 종합계획도 안 넣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충북도는 계속 요청을 하는데 이게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국토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7차 뭐 공항 이용 계획이 그렇죠. 2026년부터 2030년 이 네. 안에 못 들어가면 그 뒤로 밀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가장 그 로드맵의 정교한 로드맵이거든요. 여기에 일단 들어가야 단기 과제로 선정이 되는데 여기에 국토부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공항은 아직은 급하지 않다. 다른 공항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치를 볼 때 예.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슬롯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슬롯을 볼 때 청주가 7에서 8 정도 예, 김포가 41회가 됩니다. 예, 어머나. 김해가 26회. 아이고 예.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아이고. 예, 이 수치로만 보면은 청주는 아직은 괜찮다라고 하는 사실 뭐 국토부 입장에서는 청주 공항의 활주로 이게 메인 그 프로젝트가 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시급하고 당장 하지만 예. 우리는 지금 5년 전에 비해서 봐라 400만으로 느는데 2년밖에 안 걸렸다라고 우리가 실제로 과밀화 이 상황이 있는데 국토부는 다른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큼 그 시급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이제 정치력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역의 어떤 그 어디도 통할 수 있는 이 거물급 정치인이라든가 관료 중에서도 아주 필요한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메인 화두로 던지면은 이게 사실은 뭐 패스트트랙처럼 급물결을 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재한 그 복합 상황이 있는 거라고 저는 파악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내심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정치력 부재. 그럼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 전국에 14개 공항이 있다는데 연간 누적 이용객 400만이 넘는 데는 서울의 김포, 제주, 그다음에 김해, 청주 이렇게 네 군데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400만을 넘어서 480만까지 간다면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이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국토부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특별법을 만들든 안 만들든. 그렇죠. 이게 중부내륙 특별법은 근데 통과됐잖아요. 예.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아하. 중부내륙 특별법은 연접한 타 시군이 있고 시도가 있거든요. 함께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기 때문에 했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는 알맹이가 없었어요. 사실은 허울만 있었어요. 내용이 없는. 예타면제나 무슨 뭐 재정 지원이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번에 맞아요. 하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아하. 근데 예. 이 지금 저 청주공항과 관련된 활주로 특별법에는 그런 내용까지 집어넣으려니까는 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전에 좀 자아내셨는데 지금 해당 지역 송재봉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걸로 아마 지금 추진되고 있는 모양인데 청원에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인을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아무튼 현재 충북권에 전국적으로 통하는 이 영향력 있는 그리고 많은 신망과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 부재한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상황이고 힘을 좀 모아야겠죠. 아무래도. 저보고 네. 이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묘안을 한번 내봐라. 하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묘책이 있긴 있습니다만 있어요? 묘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청주공항을 물류 특화 공항으로
앞으로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필요하다. 근데 화물공항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면 활주로 신설이 문제가 아니라 활주로 연장에 또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길게 만들어야 하는데.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큰 방향에서 그렇게 가야 한다. 설득력을 얻으면은 이제 그런 그 강론적으로는 또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왜 물류 전문 공항이 중요하냐? 사실은 물류 대한민국의 정중앙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충북 도청에서 얘기하는 게 국토 중심이라는 것을 항상 슬로건으로 내듯이 맞아요. 실제로 제가 제 지역구로 갖고 있는 충북 오송을 비롯해서 흥덕구가 정중앙입니다. 딱 X축의 중앙인데 이 바로 청주공항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호조권을 물류 중심으로 하면은 부가가치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객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생각을 한다면은 여객 중심에서 물류 전문 공항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는 것이 묘책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요, 중국의 푸동공항 또 싱가포르의 창의공항 같은 물류 허브 여기는 화물과 여객에 다 허브 기능을 이미 하거든요. 우리 인천공항이 그렇듯이 지금 인천공항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 청주공항에서 그렇게 이것을 일부분 또는 상당 부분 흡수를 하면은 여기서 나온 부가가치는 엄청납니다. 엄청날 거다. 또 한 가지입니다. 또 여기 한 가지. SK 하이닉스 있죠? 하이닉스 반도체가 굉장히 미묘한 그런 그 부품이거든요. 이것을 수출할 때 하면 이 항공기를 일반 민항기를 섞어가지고 그냥 쿵쾅쿵쾅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운송 기술이죠. 이게 바로 물류 전문 공항이 우리가 염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활주로가 문제겠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면은 그 길이 연장하는 거 이런 건 저는 강론으로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 그게 지금 봅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깃발을 새로 꽂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김용환 나머지는. 지사님이 우리 김동원 위원장님을 추진위원장이나 대표 그러니까요. 단장으로 영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 방송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와중에요. 이 지금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명칭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아니 이제 대전에서 청주 대전국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꾸자, 변경하자 이렇게 하니까 청주 지역 민관 저기에서 어디다 대고 지금 숟가락을 올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발끈하는 모양인데요. 근데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전에도 말을 했었고, 이번 최근에는 또 모 시의원, 대전 시의원께서 대전 청주공항으로 명칭을 좀 변경하자 이렇게 제안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의 어떤 정치인은 거기서 망언이다, 석고대죄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다. 우리도 예를 들어 오송역 있잖아요. 오송역에 세종역을 자꾸 신설하려고 그러니까 청주 세종역, 오송 세종역으로 우리도 바꾸자는데 옆에 있는 세종시는 기분 나쁘다고 우리한테 망언을 한다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대전시 입장으로서는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일부 의견 중에요, 위원장님. 아니 대전이라고 이름 붙여서 청주공항이 대전 거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름을 넣어주고 그쪽 세력도 같이 좀 끼워서 공항 활성화에 도움을 받으면 안 되나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거 충분히 타당한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주고 대전에서 뭘 하나 받은 빅딜을 성사를 시키면 됩니다. 그만한 것들을. 대전에서 우리가 받을 게 뭐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당신들이 꼭 청주대전공항 또는 대전청주공항이라고 원하면은 좋다. 그거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다. 대신 이것도 한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보자라고 하는 그게 이제 전략적인 접근법 같은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를 하는 우리가 김 아나운서랑 바깥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략적 빅딜을 한다고 그러면 대전시가 아니라 세종시랑 우리랑 해야 된다. 세종이요? 청주 대전 바깥에서 그런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청주 대전공항이 아니라 청주 세종공항으로 하자. 그리고 나서 오송역도 청주 세종역으로 바꾸고 대신 세종역 신설하지 말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빅딜하는 게 충청권 내려시지 않게도 그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아예 그냥 다 싸서 그렇게 방향으로 가자. 그게 훨씬 낫죠. 전략적 빅딜. 이제 그렇게 되면 세종이 특별자치
지역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공항도 그렇고 KTX도 그렇고 청주 세종역 또는 청주 세종 공항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상 세종이 청주권으로 흡수가 되는 반대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예. 이게 크게 돈 안 들고 이른바 비용 편익 대비에 우리 젊은 층들로 얘기하면 가성비 짱인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전적 얘기입니다. 이쪽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점하는 그런 느낌.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 그리고 활주로 증설 문제가 지금 시급한 이유는 예. 경쟁적인 도시에서 아까 이제 경기 남부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제 경기 남부 공항을 만들겠다 이렇게 예.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예. 거기보다 더 시급한 거는 사실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산공항 문제가 더 심각해요. 서산 이거는 당장 2026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2028년도에 개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거기는 서산에 공군기지가 있어요. 20 전투 네, 있습니다. 아, 예. 똑같네. 그 활주를 우리 조건이. 오창처럼 그걸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게 생기면은 충남의 서남권은 그쪽으로 이용을 하겠죠. 그럼 청주공항의 치명타가 될 수 있죠.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활주로 증설이거나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가 먼 뒷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임박한 문제고 만약에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타시군에서 경쟁적으로 뺏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일수록 지역의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예, 네. 중요해지는 네. 때입니다. 어떻게 될지. 중앙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량과 누구에게도 이렇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더욱더 절실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두 주 동안 지역에 이슈가 됐던 얘기가 이 공항 얘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역의 광장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두 번째 주제에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도심 광장의 진심인 김영환 지사 반대 여론 극복은입니다. 김 지사님께서 광장, 뭐 공원, 뭐 이게 엄청 진심인가 봐요. 뭐 조직도 아직 개편해가지고 전담 부서까지 아주 만들었다 그러시던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이 돼 있는 겁니까?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도심 정원공원은 사실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사직대로라고 있습니다. 사직대로? 청주대교 예. 이 다리 중에서는 제일 그 규모가 크죠. 청주대교에서 걸어서 상당공원까지 오는 약 한 750m 그 구간을 차를 전면적으로 차단을 하고 거기에 도심 속 정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휴식 공간 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와의 그 긴밀한 협조가 있어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판인데 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우리하고 공식적으로 상의를 안 한 상태에도 정원조성 전담부서를 느닷없이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정원문학과 정원과 문화라는 이름을 이제 듣는데요. 여기에는 기존의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라는 예. 게 또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약 중에 하나인데 이 레이크 파크 팀도 그쪽으로 흡수해서. 귀속을 시키고 또 산림 녹지과의 녹지 조성 팀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갖다가 붙이고 해서 흡수 이관을 했죠. 여기서 이 도심 정원의 관광, 그다음에 정원 관련 재교육, 민간 정원 관리 같은 외주도 받는 거를 예, 예. 한번 연구를 해봐라라고 돼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청주시와의 갈등 관계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뭐 불도저처럼 일을 하네라고 하는 그런 그 긍정의 얘기도 나오지만 이번 역시도 또 소통 부재가 상당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양쪽의 공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더군다나 이 얘기 처음 나올 때는 공약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공약을 100% 다 이행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주도적으로 군주의 움직이고 있네요. 뭐 김영환 지사는 크게 도심에 이제 공원이나 광장을 만들겠다는데 이제 첫째는 이제 도청 공원화, 예. 두 번째는 원도심에 소규모 광장을 또 만들겠다고, 예. 세 번째는 이제 사직대로 그 구간에 이제 공원화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예. 김영환 지사가 위에는 공원을 만들고 밑에는 차로를 만들겠다고 지나갈 수 했는데 있게, 맞아요. 사실 이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면 무심천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파야 되거든요. 차를 만들려면. 무심천은 위로 넘어와서 여기 밑으로 그럴 내려가야 수는 없죠.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제 말을 바꿔서 이제 우회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밑에 안 파고 차로 안 만들고 우회도를 만들고? 만들겠다는데 예. 그럼에도 대부분의 도시공학 전문가들은 비판적이고 그 충북도 용역걸 가도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김영환 지사께서. 지금 조직까지 개편해서 전담 부서까지 만들었는데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발상의 김 위원장님이 전환이다. 아까 제안했던 것처럼 물류 전문 공항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왜 땅을 비싸게 매입을 해서 건물을 다 헐고 호구에 공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비좁은 공간에 아직대로 엄청나게 비좁거든요. 예. 그냥 공짜로 땅값 하나도 안 들고 그거 지금의 예정된 공간보다 10배 더 넓은 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 광장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무심천에 있잖아요. 무심천 청주대교 부근에 있잖아요. 네. 다리바를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판상 구조를 만들어서 광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어서 토집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이쪽 저쪽을 이게 말하자면 부분 복제를 다리처럼 넓게 만드는 거지. 광장을 만들라는 거지. 다리바를 세워서. 자, 토집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예. 두 번째, 이게 완전 복개가 아니잖아요. 완전 복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 생태계의 영향도 극히 적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런 전례가 없어요. 예. 하천 부지를 위에다 판상 구조물로 광장을 만든 예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되겠어요? 전국적인 랜드마크가 되겠죠. 최초 사례.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분 정치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예. 야 복개하면 다 시민단체 다 반대. 복개가 아니지 이거는. 물이 흐르니까 쫙. 그렇죠. 야, 오늘 두 분 서로 마치 준비를 하는 저는 것처럼 김영환 지사가 왜 아이디어를 하시네. 그런 마인드를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건설 비용만 이제 조금 들어가는 거고. 건설비가 어차피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토지비는 다리 하나도 안 이제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고. 하천 점용록만 내면 돼요. 국가에. 그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의 그 실천 가능성은 제가 그쪽에 뭐 아주 조회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거들지는 못합니다만은 예. 그게 이루어지고 이론적으로도 또는 실천적으로도 가능성이 상당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랜드마크 성격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네. 사전 타당성 연구에서도조차 경제성이 없다라고 나온 게 충북도에서 용역을 준 건데. 이게 이제 큰일입니다. 이게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아까 얘기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해도 이게 잘 수치가 안 나오고 예. NPV라는 것도 있습니다. Net Present Value라고 예. 순재 지금 미래의 어떤 흘러가는 돈을 현재 가치로 따져볼 때도 이게 플러스가 잘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담당 파트에 제가 취재를 또 조금 해봤는데 내부 수익률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미래 10년, 20년 뒤에 과연 얼마가 리턴에서 돌아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세 가지 지표에서 다 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환상 속의 도심에 새가 울고 뻐꾸기가 오는 도심공원 이거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플러스가 돼야 되고 하다못해 주머니에도 더 돈이 들어갈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게 경제성 분석에서 이 정도로 지금 시작 단계에서 나오면은 청주시가 왜 우리하고 상의를 해도 이게 난망인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요. 참,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시작부터 이 전담 부서는 물론 출범을 했지만 상당한 난관이 부딪힐 것이 눈에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같은 당 소속분들 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김영환 지사님의 소통에 대해서 예, 사전 그런 거 협의나 사전 조율에 대해서 항상 비판을 하는데 그런 부분 쓴소리를 좀 김영환 지사께서 계속 신경을 좀 쓰셨으면 싶어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본인이 추진하는 일을 아주 확신에 차서 생각하는 그런 그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도민을 위해서 옳은 일인데 왜 자꾸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라고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또 심정을 표출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뭐 그분의 아이디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높이 평가할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소통 면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이거 분명히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은 한번 귀를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게요. 더더군다나 지금 청주시장도 같은 당 소속이거든요. 만약에 뭐 한 분이 민주당 소속이고 하면은 어차피 이 정당 간의 결이 다르는 상황이라 큰 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 분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청주의 한가운데 왜냐하면 청주시도 중앙역사공원을 지금
추진하고 그렇죠. 있어요. 일부는 지금 벌써 삽이 떠졌고요. 예. 나머지는 또 2, 3년 내에 지금 완성이 될 상황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기와 중앙역사공원, 중앙공원 거기에 4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복 투자 아니냐, 그리고 그러니까요. 컨셉도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이견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어떠한 안을 추진하는 것이 청주 시민 또 충북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 이거는 도출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네. 길을 많이 크게 열고 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청주공항 활성화도 뭐 민간 전용 뭐 활주로 신설 그것도 그렇고 도심의 광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저 청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청년 창업 지원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다 도민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과정도 결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저희도 매의 눈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제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제 법조계에 근무하면서 전국에 이렇게 좀 여러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청주급 정도 되거나 청주급 이상의 도시는 다 가봤어요. 예. 근데 청주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광장이 없어요. 아. 두 번째 뭐건 줄 알아요? 케이블카가 없어요. 아하. 저는 청주의 발전된 모습을 가끔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무심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심천에 판상 구조물을 내서 광장을 조성하고 거기서 우암산이나 산당산성까지 이야. 케이블카를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 청주의 모습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시나 도에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시민 뭐 이런 단체 쪽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 왜 자꾸 케이블카를 만들려고 해요? 좋은 의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저는 국민은 항상 옳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시민은 항상 옳다라고 전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바로 이 랜드마크처럼 비춰지는 청주의 가장 중심지를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탈바꿈을 할 것인가 이거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예. 이 도정에 책임지는 분들이 이 산뜻한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추진해보자 하는 것도 당연히 그분들도 민심을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되 예.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청주 시민들이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공청회는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문가들 또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3, 4회 정도로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 HCN의 전파를 타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예, 그래서 저쪽 말이 맞네라고 예. 할 때 추진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저는 그런 것을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 번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오늘 이 방송은 지사님이나 혹은 도 관계자나 또 청주시의 공직자분들이 귀를 열고 눈 크게 뜨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본인들의 좋은 생각도 물론 있지만 저런 의견들도 있네.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검토해보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더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 함께 리얼톡 한판